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적반하장을 봐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게 되었죠. 물론 금방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 떠나 있는 것이지 적반하장은 우리 겁니다. 제가 어떻게 키우고 지키고 있는 적반하장인데 걱정 마십시오. 이건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이 방송. 자, 여러분 오늘 제가요 아침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여러 행사들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저는 오프닝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고생 현직 체육교사가 여고생을 수십 명 성추행했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지금 막 하고 있다고 해요. 즉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경찰이 피해자 보호는 무관심하고 쉬쉬하는 데 주력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성추행법, 성관련법 그리고 아동 성폭행에 관한 법이요. 어마어마하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은요. 너무 많은 경우에는요.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모릅니다. 즉 간결하고 명료한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오늘도 왕효근 위원님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최저임금 10,000원 돈이 올라간다는 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최저임금 10,000원 굉장히 좋은 건데 왜 문제 있습니까? 이게 뭐 허점 있다는 얘기 뭡니까?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주자란 내용과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과 함께 일자리를 늘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하는 지점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2005년 15년에 5,580원, 2016년에 6,000원, 2017년에 6,470원 이렇게 매년 10%에 가까운 인상폭을 기록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의 수준이 매년 10%씩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 영업이익이 10%씩 올라가지 않을 때에 작용되어질 일단은 부담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어머 그러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내가 2사람을 고용하건 3사람을 고용하던 신규 채용에 대한 고용 부담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만약에 우리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이나 주유소나 아니 이런 그 서비스업 업종들을 위시해서 병원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 모든 형성되어 있는 인건비의 기준들이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게 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사업 유지 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그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들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왕 의원님, 저는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기업까지 생각할 거 없이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전 굉장히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그냥 편의점. 동네 식당, 왜 간단한 식당 있잖아요. 큰 식당 말고 뭐 직원 한두 명 두는 식당. 그러면 최저임금이 6,500원일 때와 10,000원일 때는 임금이 차이가 크시잖아요. 6,500일 때 월급은 130만 원이 되는 거고. 아 그래요? 나도 그 계산은 못했네요. 그러면은 10,000원일 때는? 20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약 7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그럼 저라면 단순 계산으로 저라면 70만 원을 더 주고 2명을 고용하기는 부담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를 굴릴 것 같아요. 어떡할까? 그럼 한 사람을 그만두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더 힘들게 일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아무리 고용을 하라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더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흔히 구할 수 있는 주변의 아르바이트 자리들을 사람을 안 쓰는 걸 택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임금이 싼 사람을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임금이 싼 사람을 불법 채용. 교수님은 확실히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만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혹은 이제 법을 피해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오히려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선뜻 쓰려고 못하고
기업도 선뜻 채용을 못하고 맞습니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문제가 단순한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네. 지금 135만 원일 때 나의 임금이 예를 들어 250만 원이라면 130만 원에 대한 임금을 200만 원대로 끌어올리고 나면 지금 230만 원, 250만 원을 받는 임금은 다 30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결국 계층적으로 금융의 부담이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이 결국 운영의 문제로 작용되어질 수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자, 볼수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0,000원도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현을 하는데 뒤에 폭풍이 온다는 걸까요?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보냐 대통령 공약을 보게 되면 당장 2018년에 이렇게 올리라고 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하여 3년 안에 이제 10,000원을 향해 간다. 근데 지금 인상폭을 보게 되면 12%, 13%씩 매년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54% 올라가게 될 경우 이제 10,000원을 채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 노동계에서는 이걸 지금 당장 적용하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기업 하시잖아요. 네. 냉정하게 네. 임금이 올라가면 네. 고용이 좀 떨리십니까? 아, 불안불안하고. 이걸 보고 전문 부럽죠.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 후달거리는. 아, 그렇죠. 아, 참 쓰기 좀 쓰고 저는 좀. 역시 교수님은 그 촌철살인의 그 단어를 잘 쓰시는 게 맞습니다. 불안한 게 네. 방금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한 명 쓸 거를 두 명이 나눠 씀으로써 어떤 퍼포먼스를 내야만 하는 게 네. 기업의 상황인데 한 명에 대한 부담이 커졌을 때에는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2명을 뽑아야 되는데 1명을 뽑고 일을 시키는 거죠. 더 많이. 근데 요즘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 직원도 못 견디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또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이 또 이제 인력 난을 그러니까 이게 시키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저는 그래서 10,000원 좋은 얘기인데 네. 걱정스러워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달 1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16일까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고시가 돼야 되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다음 주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가 굉장히 첨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제 참 좋네요. 근데 주제를 보다 보니 10,000원이라고 하는 게 전 참 좋거든요. 금액이 오르니까. 근데 이게 오르는 게 좋지 않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설탕을 잔뜩 넣고 꿀을 잔뜩 넣고 커피를 마시면 맛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살 빼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 맛이 연상이 돼서. 카라멜 라떼 마키아또? 그렇죠. 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주제 가지고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017년 7월 10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사설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사드 시위대가 경찰차 검문하다니 성주는 해방구인가라는 건데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반미 시민단체와 일부 성주 주민이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경북 성주 기지 앞에서 도로를 막고 석 달째 통과 차량을 불법 검문해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거기에 사드 철회 등을 적은 빨간 깃발을 세워놓고 검문소라고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차량을 세운 뒤에 창문 내려 가도 좋다. 그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데요. 민간인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제를 통제하는 불법 행위가 법치국가라는 이 나라에 몇 달째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장 차고 그리고 그 완장을 휘두르는 것도 아주 문제가 있지만요. 완장을 차지 않고 무엇인지 이것이 정의라는 이것이 지킴이라는 이름으로요. 법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걸까요? 여론조사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 사드 찬성이 57, 반대가 27%로 2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장과 함께 뉴스를 했는데요. 계속 꼬투리를 잡아요. 남들은 저보고 왜 나갔느냐고 하는데요. 원래요. 꼬투리도 잡혀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진정한 우리 야당의 정치인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촛불과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태극기와 촛불을 나누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촛불을 끌어안는다고 하니까 바로 진보를 끌어안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촛불 안에는요, 정말로 순수한 일반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왜 나갔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바로 못 살겠다, 힘들다였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유여해가 생각하는 정치란 국민이 편안한 것이 정치입니다. 제발 나누지 맙시다. 좌우 그리고 뭐 단체를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나누기 좋아하는 그들의 프레임입니다. 나누어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나눈 뒤에 싸움을 붙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싸움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다시 아니네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적반하장을 봐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게 되었죠. 물론 금방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 떠나 있는 것이지 적반하장은 우리 겁니다. 제가 어떻게 키우고 지키고 있는 적반하장인데 걱정 마십시오. 이건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이 방송. 자, 여러분, 오늘 제가요, 아침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여러 행사들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야기할 것 위시해서 병원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 모든 형성되어 있는 인건비의 기준들이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게 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사업 유지 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그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들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왕 의원님, 저는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기업까지 생각할 거 없이 제가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네. 전 굉장히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그냥 편의점, 네. 동네 식당, 왜 간단한 식당 그죠. 있잖아요. 큰 그죠. 식당 말고 뭐 직원 한두 명 두는 식당. 그죠. 그러면 최저임금이 6,500원일 때와 중요한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오늘도 왕효근 위원님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최저임금 10,000원. 돈이 네. 올라간다는 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최저임금 10,000원 굉장히 좋은 건데 왜 문제 있습니까? 이게 뭐 허점 있다는 얘기 뭡니까? 최저임금을 10,000원을 주자란 내용과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과 함께 일자리를 늘린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하는 지점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2005년 15년에 5,580원, 2016년에 6,000원, 2017년에 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저는 오프닝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고생 현직 체육교사가 여고생을 수십 명 성추행했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지금 막 하고 있다고 해요. 즉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경찰이 피해자 보호는 무관심하고 쉬쉬하는 데 주력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성추행법, 성관련법, 그리고 아동 성폭행에 관한 법이요, 어마어마하게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은요, 너무 많은 경우에는요,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모릅니다. 즉 간결하고 6,470원 네. 이렇게 매년 10%에 가까운 인상폭을 기록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의 수준이 매년 10%씩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 영업이익이 10%씩 올라가지 않을 때에 작용되어질 일단은 부담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어머, 그러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내가 두 사람을 고용하건 세 사람을 고용하던 신규 채용에 대한 고용 부담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만약에 우리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이나 주유소나 아니 이런 그 서비스업 업종들